자, 총포도고. 일단 뭐, 진도가 빠르니까 부담이 없어, 제가. 수업에. 예, 사실은 이 진도 어떤 기수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막 엄청 부담스러운데, 다음 주 바로 막 개강을 해야 되니까, 무조건 끝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한 주 일단은 뭐, 벌고 가니까, 그지? 일단 이제 부담이 적어서 좋아. 그래서 오히려 진도가 더 잘 나가는 것 같아. 부담이 없으니까. 자, 총포도분, 파양류 봅니다. 타까지. 다 총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면 포가 또 5가지 나오잖아요. 그거 다 포예요. 합쳐서 우리가 총포로 하는 거예요. 자, 총에서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 가나다를 한번 봅시다. 가다를 잘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건총이 있어요. 자, 이 기관건총은 건총에는 포함됩니다. 기관총에는 제외된다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기 또 시험 정답. 기관건총은 건총되지만 기관총에는 제외됩니다. 이해하셨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총의 건 동그라미 해보세요. 소총의 소 동그라미 하시고, 기관총의 기 동그라미 하시고, 마의 사격총의 사 동그라미 하시고, 바의 어획총의 어 동그라미 하세요. 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이런 말을 내가 할 거예요. 건기소, 어사 이런 말을 할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러면 여러분 건기소 하면은 뭐 어떻게 알아들어요? 건총, 기관총, 소총이다 이 말이에요. 건기소 어사하면은 건총, 기관총, 소총, 어획총, 사격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포를 한번 보세요. 포를 보면은 중구경포가 있고 대구경포가 있어요. 둘 다 제일 끝에 박격포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검이 나와요, 도검. 원래 도검이라 하는 것은 칼날 길이가 몇 센치 이상이죠? 15cm 이상이에요. 원칙은. 그런데 칼날 길이가 15cm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하다면 도검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도검에는 종류가 10가지가 있는데요. 8번, 9번을 잘 보시면 돼요. 제크나이프, 비출나이프가 있습니다. 자, 제크나이프는 칼날 길이가 몇 cm 이상이죠? 6cm 이상이고, 비출나이프는 5.5cm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제크나이프의 제 동그라미, 6cm의 6 동그라미 읽어봐요. 제6 하니까 뭐가 떠올라요? 뭐 제6볶음, 제6덮밥 이게 나오죠. 그지? 이런 거 빨리 잘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이게 암기하기 편한 거예요. 뭐 제6 하니까 무슨 말인지도 감이 없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비출 라이프는 어떻게 기억한다? B 동그라미 하시고 5 동그라미 5.5 BOO 이 말이에요. 내가 묻는 거야 학생한테. 학생 창문 한번 봐봐. BOO 이 말이에요. 비 오나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내일 비 온대요. 비 많이 온대요. 주말에. 거의 뭐 50mm 정도 수도권하고 온대요. 이번 주 주말은 다 집에 있는 게 좋아요. 그렇죠? 어제도 비 많이 왔죠, 저녁에. 막 천둥 치고 난리 났잖아. 아, 천둥 치니까 강아지가 무서워가지고, 강아지가 막, 뻥카리 강아지 놀래가지고, 웃기대요, 그것도. 자, 제크나이프, 비출나이프, 제6, BOO. 5cm 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5cm를 놓은 적이 있어. 5.5cm. 정확하게.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뭐 제일 끝에만 기억하시면 돼요. 분사기 제일 끝에 살균, 살충용, 산업용 분사기 포함 제외. 제외.
전자충격기는 산업용, 의료용 전자충격기 포함 제외. 그리고 석궁은 국궁, 양궁에 속하는 것을 포함 제외만 다 체크하세요. 자, 그 다음 허가권자를 지금부터 또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이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내 스스로 그림을 만들어서 여기에 있는 것만 활용하면은 여러분들은 허가권자는 다 정리합니다. 이때까지 시험에 한 번도 이 그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자, 천천히 한번 우리가 허가권자를 한번 정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자, 제조 수출입부터입니다. 자, 총포, 하양류, 기타입니다. 알겠죠? 총포, 하양류, 기타. 총포, 하양류, 기타, 제조 수출입. 누가 합니까? 청장 또는 시도청장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청장이 하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도청장입니다. 알겠죠? 그럼 청장이 하는 것만 볼까요? 자, 총포, 제조 수출입. 청장이 하는 거는 건기소, 총은 건기소예요. 포는 다. 자, 총포, 제조 수출입. 청장이 하는 거는 건기소, 포. 이것만 청장이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도청장이 합니다. 하약류도 세 가지가 있잖아. 하약, 폭약, 화공품. 요 세 가지. 제조 수출입. 청장이 하는 거는 뭐예요? 하약, 폭약이에요. 그럼 화공품은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청장이 하는 거예요. 기타는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시도청장이에요. 그럼 경찰청장이 제조 수출입에서 경찰청장이 하는 건 뭐예요? 건기소, 포, 하약, 폭약.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시도청장이에요. 대부분 시도청장이 하는 거예요. 제조 수출입. 근데 청장이 하는 거는 건기소, 포, 하약, 폭약. 건기소, 포. 알겠습니까? 하약, 폭약입니다. 됐죠? 자, 판매는 무조건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청장 끝. 뭐 간단하잖아요. 판매하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시도경찰청장이에요. 그 다음에 소지 설치입니다. 자, 소지 설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도청장 또는 서장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시도청장이 하는 것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서장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시도청장이 하는 거. 총포는 뭐죠? 건기소 어사포예요. 총포 소지. 총포 소지 허가. 총포 소지를 하고자 한다. 그러면 시도청장 또는 서장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시도청장한테 허가 받는 게 뭐라고? 건기소 어사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건기소 어사포는 시도청장한테 허가 받고 나머지 대해서는 뭐예요? 서장한테 허가 받는 거예요. 소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하약류 설치입니다. 설치 누구한테 허가를 받아요? 시도청장 또는 서장한테 허가 받는데 시도청장한테 허가 받는 게 뭐죠? 1급, 2급 실도수 꽃불입니다. 1급 저장소, 2급 저장소, 실탄, 도화선, 수중, 꽃불. 요거는 전부 다 시도청장입니다. 나머지는 누구한테? 서장. 기타도 누구? 서장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한번 물어볼까요? 제조 수출입. 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뭐죠? 건기소, 포, 하약, 폭약. 나머지는 시도청장. 판매는 시도청장. 그 다음에 허가, 소지 허가. 소지 허가. 시도청장한테 허가받는 게 뭐예요? 건기소, 어사포. 그 다음에 하약류는 1급, 2급, 실도수, 꽃불. 나머지는 서장입니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안 틀립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제조 수출입은 청장이 하는 거. 건기소, 포, 하약, 폭약 끝. 판매는 시도청장 끝. 그 다음 소지는
건기소 어사포 끝. 설치는 1급, 2급 시도수 꽃불 끝. 나머지는 다 소장이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이거 어려워란 말이에요. 이렇게 공부하기 편하도록 고민해가 그림을 만들어가 여러분한테 설명하잖아요. 여러분 그저 그냥 먹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얼마나 좋아요. 밥상 차려줬으니까 여러분들이 먹어야죠. 됐습니까? 이거 자꾸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해야 무조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추가로 여러분 책에 서장 밑에 보면은 상급 간이정. 자, 1급하고 2급은 시도청장이에요. 그 다음 상급 저장소와 간이 저장소는 서장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1급, 2급 실도수 꽃불은 시도청장이고 상급과 간이 저장소는 서장이에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나와 있어요? 사용. 그죠? 사용, 발파, 연소. 없으면 적으세요. 그 다음에 양수, 양도, 허가. 없는 건 적으세요. 폐기시, 신고. 운반시, 신고. 모두 서장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없는 것만 적으면 됩니다. 상급, 간이 저장소, 사용, 발파, 연소, 양도, 양수, 허가, 폐기시 신고, 운반시 신고는 전부 다 누구한테 허가받는다고? 서장이다. 꼭 기억을 합니다. 됐죠? 자, 다시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보지 말고 대답하세요. 제조 수출입 청장한테 허가받는 거? 건기소, 포, 하약, 폭약. 그 다음에 판매는 무조건 시도청장. 그 다음에 시도청장한테 소지 허가받는 거는 뭐죠? 건기소, 어사포. 그 다음에 설치. 시도청장한테 설치 허가받는 거는 뭐죠? 1급, 2급 실도수 꽃불. 알겠습니까? 나머지는 다 서장이다.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5번, 6번, 7번을 한 번에 정리할 겁니다. 5번, 6번, 7번. 이제 뭐 잠 좀 안 오죠? 서서히 또 이제 오후에 마무리 단계로 가니까 또 눈이 조금 초롱초롱해지려고 하는데, 마칠 때 되면은 기분 좋잖아요. 다음 시간 기분도 좋을 거예요. 마지막 시간은 막 날아갈 거예요. 그지? 예. 오늘 사람 마음이 다 그래요. 아침에 탁 오면은, 오늘 8시간 수업 어떻게 듣지? 이 생각하면 참 막막하죠. 근데 이제 1시간 하다 보면 점심시간이고, 1시간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되고.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산이 있으면은, 밑에서 정상을 바라보면은, 저 어떻게 올라가지? 어떻게 저 등반하지? 참 답답합니다. 괜히 괜히 갈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괜히 내가 지금 올라가려고 하나? 이런 저런 생각 막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 쭉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다 보면은 뭐예요? 중간쯤 오면은 뭐예요? 밑에도 내려보고, 위도 올라보고. 에이, 여기까지 왔는 거 조금 더 한번 올라가 보자. 또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기왕까지 왔는 거 한번 올라가 보자. 사람 마음 심리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쯤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정상이 막 보이잖아요. 밑에 보니까 저 밑에 보이고, 그지? 위로 보니까 바로 조금만 올라가면 정상이 보이잖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신나는 거예요. 다 왔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빨리 정상을 밟고 싶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힘은 2배나 들어도 힘을 내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바라보세요.
엄청나죠.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그런 강경과 느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등산하는 사람의 맛입니다. 그런 맛을 안 느껴본 사람은 등산하는 거 싫어하죠. 그죠? 저도 한 5개 정도 산에 올라가 봤는데, 정상까지. 그래도 여전히 산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시겠죠? 끝까지 정상까지 올라가서 올라가는 기분 좋았는데, 그래서 올라가는 게 싫어요. 또 다리 수술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고. 다리 수술해서 올라가는 건 올라가도 내려오는 게 힘들어요. 십자인대 끊어져가지고 연골 파열되고 해서 수술받았잖아. 그리고 나서는 산에는 뭐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다리 수술하고 나서는. 공부도 똑같아요. 공부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하루하루 우리 생활하는 거 똑같고 수험 공부도 똑같아요. 그지? 힘들죠. 그지? 이거 언제 이래가지고 합격하겠노? 막 생각하면 힘들죠. 그렇지만 꾹 참고 달려가 보세요. 어떤 순간에 점수가 50점이 나오고 어느 순간에 70이 나오고 90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공부가 재미가 있는 거예요. 자, 제조업자 결격사유, 그 다음에 소지자 결격사유, 그 다음에 보안 책임자 결격사유. 아주 쉬워요. 그런데 내용 보면은, 와, 이거 다 외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도 다 외워요. 외울 수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런 걸 공부해야 됩니다. 경고 이상 실형하면 몇 년?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경고 이상 실형 3년. 경고 이상 집행유예 1년.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몇 년? 3년. 이렇게만 기억하는 거예요. 다른 걸 기억하지 마시고요. 방금 4가지만 기억하세요. 제조업자 결격 사유. 경고 이상 실형은 몇 년? 3년. 경고 이상 집행유예는 1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3년. 됐죠? 그 다음 밑에 6번 한번 보세요. 6번 보면 더 복잡해요. 와, 이걸 예원당 자체가 그냥 불가능해요. 공부할 양이 한두 개야. 그렇죠? 답답하죠? 딱 쳐다보는 순간 숨이 막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외워요. 자, 일단은 이렇게만 기억해요. 나이 똑같죠? 20세 미만. 경고 실형은 몇 년? 5년. 벌금이 나오면 다 5년이에요. 벌금이 나오면 다 5년입니다. 좋죠? 그 다음에 경고 집행유예는 몇 년? 3년. 근데 경고 집행유예는 3년이지만 예외적으로 몇 년도 있다? 5년도 있다. 그 다음 허가 취소는 몇 년? 1년.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보세요. 경고 실형은 몇 년? 5년. 소지자 결격 사유입니다. 경고 실형은 제가 여기 자꾸 오는 이유가 시원해서 그래요. 화면은 안 나와요. 이쪽에 오니까. 경고 실형은 5년. 경고 집행유예는 3년. 벌금은 5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1년. 이거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경고 집행유예는 3년이죠. 예외적으로 5년. 자, 다시 우리 앞에 거. 결격 앞에 제조업자 결격 사유. 그거 해볼까요? 이거 말고 바로 앞에 했던 거 비교를 해야 돼. 자, 경고 실형은 3년. 경고 집행유예는 1년. 나이는 20세 미만. 그리고 허가 취소는 3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지자 결격 사유. 경고 실형은 5년. 벌금도 5년. 경고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1년. 됐죠?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표가 나오는데 표가 좀 오류가 있었죠. 그죠? 수정 좀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초록에.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대로 하시면 돼요. 요거대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거 한 번에 정리하면 돼요. 자, 보안 책임자는 이 표로 정리하시면 돼요. 표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방금 여러분들이 봤던 거. 제조업자 결격 사유 나이 20세 미만.
근고 실행은 3년, 집행유예는 1년, 허가지수는 3년. 맞죠? 그 다음 방금 여러분 봤던 거 소지자 결격 사유. 나이는 20세 미만, 벌금 5년, 근고 실행은 5년, 근고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허가지수는 1년. 맞죠? 자, 보안 책임자 결격 사유는요. 다 똑같아요. 소지자 결격 사유 똑같아요. 단 요것만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면허 취소. 보안 책임자 결격 사유에서는 소지자 결격 사유와 똑같다. 단 면허 취소 하나만 추가하라. 면허 취소는 몇 년이에요? 1년. 허가 취소는 몇 년이에요? 1년. 허가 취소 1년, 면허 취소 1년이다 이 말입니다. 또 물어볼게요. 대답하세요. 똑바로 크게 대답해. 알겠지? 자신 있게. 자, 제조업자 결격 사유입니다. 근고 실형은 제조업자 3년, 근고 집행유예는 1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3년. 됐죠? 자, 소지자 결격 사유입니다. 근고 실형은 5년, 벌금도 5년, 근고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나이는 20세 미만, 허가 취소는 1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안 책임자 결격 사유입니다. 나이는 20세 미만, 근고 실형은 5년, 벌금은 5년, 근고 집행유예는 3년, 예외적으로 5년, 허가 취소는 1년, 면허 취소도 그렇지. 그럼 끝나는 거잖아. 그 많은 내용들 거기서 딱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에 계속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 숫자에서 몇 년 가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총포 소지 허가 갱신이에요. 16조. 허가 받은 날부터 몇 년마다 갱신한다. 3년이죠. 5년 칸만 틀립니다. 5년 X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취급 금지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자, 취급 금지. 나이가 몇 세 미만은 취급 금지입니까? 18세 미만. 자, 그리고 방금 우리 소지자 결격 사유. 나이가 몇 세 미만이면 소지 금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옆에 사이드에 적어 두세요. 취급 금지 연령이 있고요. 소지 금지 연령이 있어요. 취급 금지 연령은 18세 미만입니다. 소지 금지 연령은 20세 미만이에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돼요. 그럼 반대로 물어볼까요? 취급 금지 연령이 18세 미만이라면 취급할 수 있는 연령은 몇 세예요? 19세라고 내가 말할 줄 알았어요. 18세 이상이에요. 미만은 18세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18세부터 취급이 가능한 거지. 20세 미만은 소지 안 되잖아. 20세부터 소지가 되는 거예요. 반대로 물으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19세라고 대답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닙니다. 실수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폐기는 누구한테? 폐기시 신고는 서장한테. 양도, 양수 누구한테? 서장한테. 다 했잖아. 그 다음에 하양료 저장소 설치는 누구한테? 시도청장 아니면은 서장이잖아. 시도청장한테 하는 게 뭐예요? 1급, 2급 실도수 꽃불. 나머지는 소장. 이런 거 아니? 운반시 누구한테? 소장. 다 적어뒀잖아. 자, 그 다음에 자체 교육입니다. 자, 제조업자는요, 종업원에 대한 자체 안전 교육 계획을 세워야 돼요. 제조업자가 세워야 됩니다. 세워서 누구한테 승인받아요? 시도청장이지 경찰청장 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어요? 시도청장 밑에 경찰청장 X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정기안전검사입니다. 자,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임대업자, 하양료 저장소, 설치자는 허가관청이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돼요. 자, 정기안전검사는 매년 받습니다. 반기별 1회, 분기별 1회 하면 틀립니다. 매년 1년에 한 번 받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 그리고 완성검사는 1년 이내
허가관청의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허가관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성 검사는 1년 안에 받아야 돼.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1년 연장 가능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돼요. 소년법입니다. 소년법은 또 우리 형소법 시간에 이거 안 배웁니까? 안 배워요? 안 배우면 또 내가 해야 되겠네요. 좀 형소법에서 하면은 내가 할 필요 없는데, 그러면 뭐, 경찰에서 해야지. 자, 우리 소년법상 소년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19세 미만이에요. 자, 그리고 소년 보호 사건 관할은 어디입니까? 행위지. 소년이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행위지 또는 거주지, 현재지로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소년 사건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 판사입니까? 합의부입니까? 단독 판사예요. 합의부가 아니에요. 합의부 같으면 판사가 몇 명 있어요? 3명이죠, 3명. 그죠? 근데 단독 판사는 혼자서 판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그림이 나옵니다. 자, 범죄 소년이 있습니다. 범죄 소년, 범죄를 범한 소년을 말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지요? 14세 이상 19세 미만입니다. 자, 범죄 소년에 대해서는 서장이 검사한테 뭐예요? 송치를 하는 거예요. 송치를 하면 검사가 법원에 공소 제기를 합니다. 기소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뭐예요? 형사 처분을 하겠죠. 판결을 하겠죠. 그리고 소년교도소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범죄 소년은 이런 과정을, 이런 형사 절차를 거쳐서 소년교도소에 수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소년이 나이가 18세였는데 감방에서 몇 년 생활하다 보니까 나이가 23세가 되었어요. 23세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일반 교도소에 집행할 수 있다 하야 한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세가 되면은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을 해도 되고 소년 교도소에서 해도 돼요. 그래서 23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하여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촉법소년과 우범소년. 촉법소년이 뭐예요? 법을 위반한 소년이에요, 이것도. 법을 저촉한 소년입니다. 우범소년은 뭐죠? 범죄를 범할 우려가 많은 소년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자, 촉법소년 나이가 어떻게 돼요? 10세부터 14세 미만. 그래서 요새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까부는 애들이 많아요. 경찰관한테 막 대듭니다. 뭐 유튜브에 넣어대요. 그 지구대에서. 아, 막 씨박해서 하면서 막 나 막 촉법소년이야. 그래서 야, 조그만 게 진짜 겁대가리도 없어요. 내 같으면 진짜 꿀밤을 막 하게 탁 때렸을 텐데. 그지? 그 정도입니다. 요새 애들 무서워요. 사실은 뭐 제일 무서운 소년이 10대 소년인지 아시지요? 10대 소년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물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진짜. 앞뒤를 생각하지 않죠. 내가 사람을 때렸다? 죽였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대 소년이 무서운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 가진 게 많아지면은, 이룩한 게 많아지면은 범죄하기가 어렵죠. 왜? 한 방에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밑에 있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룩한 것도 없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가진 것도 없어요. 그죠? 또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 우리 같으면은, 그죠? 경찰관 보면 무섭고 막 이랬는데, 요새는 경찰관 보고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그지? 물론 뭐 경찰관이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경찰관한테 할 말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지?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경찰관 막 대놓고 욕을 하고, 발로 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경찰관 속으로는 막 진짜 하나 때리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초당시에 그 하면은 가만히 있게, 사실은 속으로는 주먹 가지고 한번 때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겠습니까? 그거 참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지? 참아야지. 할 수 없지. 사실은 참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지? 예. 14세 미만 애들. 자, 얘들은 촉법. 자, 법을 어겼다 그랬잖아. 법을 어기는데 왜 형사처벌 안 하죠? 나이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죠?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못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 우범자는 뭡니까? 범죄를 범할 우려가 많은 소년이지 범죄를 범한 소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서장은 바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 소년부,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거예요. 검사한테 송치 안 합니다. 송치하면 여기서 뭐예요? 보호처분을 결정한다 이 말입니다. 보호처분을 하는 거예요. 보호처분. 형사처분하고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자, 그래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범죄 소년이잖아요. 서장이 검사한테 송치를 했는데 검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아이, 얘는 뭐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고 보호처분 정도에도 충분하겠다. 그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자,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거는 이 친구한테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유리한 거잖아. 감방에 안 가잖아. 이쪽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유리하니까 무조건 하여야 한다. 불리하면은 고민을 해야 돼. 할 수 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근데 유리한 거니까 무조건 하여야 한다. 그래 보시면 돼. 그 다음에 또 얘들 있잖아요. 서장이 소년부에 송치를 했어요. 소년부에 송치를 하니까 소년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아, 얘는 보호처분하면 안 돼. 왜? 권고 이상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소년부가 검사한테 송치할 수 있다. 소년부에서 검사한테 가는 거는 이 친구한테는 불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고민을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이해하셨죠? 여기에서 검사가 소년부로 송치하는 거는 유리하니까 하여야 한다. 소년부에서 검사한테 송치하는 거는 불리하니까 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런데요. 요 밑에 두 가지는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리하고 유리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보세요. 서장이 소년부에 송치를 했어요. 나이가 19세 미만인 줄 알고 송치를 했어요. 소년부로. 근데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19세가 넘어. 19세 미만이 아니야. 19세 이상이다 이 말입니다. 서장이 잘못 계산한 거예요. 서장이 잘못 계산하고 소년부로 송치를 한 거예요. 소년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나이가 19세 이상이야. 19세 이상 같으면 소년부에서 처리할 수 있나요? 못하죠. 일반 형사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소년부는 검사한테 뭐예요? 송치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유리하고 불리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또 서장이 소년부에 송치를 했단 말이에요. 보호처분하라고. 송치를 했는데 물론 결정은 소년부에서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예요? 소년부에 조사를 해보니까
권고 이상 범죄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우범자인 줄 알고 서장이 소년부에 송치를 했는데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얘는 우범자가 아니에요. 권고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를 범한 친구예요. 알고 보니까. 그럼 보호처분 못 하잖아요. 무조건 검사한테 송치 하여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요 그림도 잘 정리를 하세요. 자꾸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가만히 그냥 보고만 수업하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정말 곤란합니다. 자, 이거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자, 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쉬었다가요. 뭐 하느냐면 형사 사건. 여기